안녕하세요. 저희는 챗GPT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제한을 두어 허용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회 속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 중인 사항인 만큼 저희 조도 정확한 결론을 가지고 연극을 선보이기보단 좀 더 열린 정답으로 여러분께 이 주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게끔 하는 목표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다른 청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역할 속 교수님의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퀴즈를 진행을 할 건데 중간에 퀴즈 1등을 하신 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챗GPT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챗GPT가 뭔지 아시나요? 네. 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 챗GPT는 오픈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죠. 우리가 GPT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델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챗GPT가 3.5에서 4.0으로 개발되면서 정확도가 향상해 정답률 81%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오늘 수업 주제가 그렇게 낯선 주제는 아닐 것 같아요. 혹시 다들 챗GPT를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꽤 많은 학생들이 사용해 봤네요. 그럼 보통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 봤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과제하면서 검색으로 안 나오는 정보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자료를 찾아보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상했듯 다들 과제를 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네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를 두고 말이 참 많아요. 누구는 어차피 다 뒤에서 몰래 쓸 텐데 그냥 전면 허용해줘 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챗GPT를 두고 왜 의견이 나뉘는 걸까요? 챗GPT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챗GPT가 시간을 절약해주는 등 장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더 큰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영상을 참고로 준비했어요. 다들 새밭이라고 아시나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강연인데 거기서 챗GPT에 대해 좋은 강연이 있어 한번 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전에 발표 마지막에 퀴즈가 나올 거니 강연 속 내용에서 퀴즈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니 강연에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을 바꾸는 시간 찾아와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MC를 맡고 있는 혜시입니다. 최근 들어 AI가 많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챗GPT 같은 경우 학습에도 많이 활용이 되어 교육의 현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연을 위해 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현재 숙명여대에서 기초교양 교수를 맡고 있는 구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교육과 챗GPT입니다. 네, 다들 챗GPT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사용해보신 분들이 많네요. 이렇게 요즘 학생분들이 교육을 위해 챗GPT를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과연 챗GPT는 학생과 교육한테 좋은 도구일까요? 오늘은 챗GPT의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사용을 전적으로 학생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와 사용에 제한을 둬야 한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죠. 저는 국민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박준우라고 합니다. 네,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주로 과제할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선 편리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 같기는 한데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하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략적인 정보 파악을 한 후에 2차적으로 사실 검증을 또 하기 때문에 정보 오류 가능성이 있더라도 효율적으로 과제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이공계열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문제풀이와 관련된 답변은 정확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쪽 친구들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과제를 할 때에는 좀 많은 양의 자료를 조사하고 이해해서 정리하기까지 해야 되는데 챗GPT를 사용하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챗GPT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친근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원하는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를 위한 맞춤형으로 답변을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돼서 그 부분이 또 장점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준을 세운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로 세워야 할 텐데 사람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뉜다는 게 좀 힘들 것 같고 제안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챗 GPT 등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도 좀 영향이 갈 거기 때문에 차라리 학생들이 챗 GPT를 좀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 잘 보고 오셨나요? 인터뷰에서 본 것처럼 챗 GPT를 사용하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챗 GPT는 아직 완전히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시간을 상당히 절약해주고 유용한 틀을 활용해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챗 GPT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친근감이 느껴지고 어떤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를 위해 맞춤형으로 답변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연구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맞춤형 피드백에 대한 학생의 사용성 평가 연구 결과 설문조사 결과 4점 만점 기준 3점 이상을 보여 전반적으로 피드백의 사용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챗 GPT의 피드백이 이해하기 쉽고 내용이 믿을 수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실제 학생의 인식 부분에서도 대화형 인공지능으로서 친근감이 느껴지고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학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학습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처럼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등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도 AI를 많이 활용하는 현대에서 미리 학생 때 챗 GPT의 활용에 대한 경험을 미리 많이 쌓으면 취업 후 회사 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애니 조나 주립대학교는 학내에서 챗 GPT를 전면 활용하였습니다. 대학교의 최고 정보 책임자 래프 본이 등 부정행위 문제에 대체할 뚜렷한 해결책은 없지만 시험 성적 문제를 떠나 더 풍요로운 사고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설명하며 챗 GPT의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챗 GPT를 활용해 과목이나 학습 주제에 따라 개인화된 AI 개인 지도교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며 필수 이수 과목 수업에서도 AI 튜토를 활용하여 학생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전공 분야에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AI 아바타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챗 GPT 활용 교육이 증가할 것이고 기업뿐만 아니라 공직사회까지 챗 GPT를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학교에서 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이날의 정보통신공학과 홍성훈 교수의 주장에 따라 우리나라도 AI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챗 GPT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2사학번 이서연입니다. 저는 경영학부 2사학번 권유민입니다. 저희가 챗 GPT 를 주제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챗 GPT 등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사용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전 사용은 해봤는데 잘 몰라요. 그럼 챗 GPT를 사용해본 적이 많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뭔가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이 챗 GPT 정확성이 약간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했고, 챗 GPT 사용하다 보면 약간 제 주관이 흐려질까봐 사용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챗 GPT를 활용해 과제를 하면 정확성과 창의성 문제가 발생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아요. 유료 버전은 정확성이 높을 수는 있어도 무료 버전은 정확성이 낮은 것 같고 또 계속 사용하면 챗 GPT에 의존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챗 GPT를 활용해서 과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비슷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자료가 더 비슷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제 결과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에서 챗 GPT를 학생의 수준에 따라 기준을 세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무지함을 막기 위해서 일부 활동에만 사용하게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 사회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형 AI의 발전만큼 그에 따른 규제도 발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과 반대되는 학생의 인터뷰도 듣고 왔습니다. 이 학생의 의견은 챗 GPT는 정보의 오류가 있다는 점과 챗 GPT에 대한 과한 의존성과 이로 인한 창의성, 사고력 증진 제한과 결과의 다양성이 저해된다는 단점이 있어 사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학생이 말한 것처럼 교육에서 챗 GPT의 사용은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팀은 캐나다 영상의학과 전문의협회와 미국 영상의학회 전문의 시험에서 발췌해 총 150문제를 마련하였고 챗GPT-4는 정답률 8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챗GPT 3.5의 정확도가 향상하였지만 연구팀은 챗GPT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보이는 경우에도 일반들이 자신감 있는 언어를 사용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챗GPT의 답변이 오류인 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는 챗GPT의 허위 정보를 잘못 학습하여 오히려 학습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챗GPT의 과하게 의존하면서 학생의 창의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논문에서 생성형 AI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기술로 생성하는 콘텐츠가 원본이 아니라고 감지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학생이 개개인의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한 순간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면 3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능력인 창의성을 기를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표절에 걸리지 않게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능력만 길러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영국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 등 현재 많은 대학들이 챗GPT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호주의 대학들은 학생들이 답안 작성 과정에서 출제 방식 자체를 변경하기로 하여 챗GPT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챗GPT가 각각 학습 수준에 맞게 개별적인 질문을 던지고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실제로 높은 사용성과 긍정적인 인식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심지어 정보의 정확성 문제에서도 챗GPT가 무조건적으로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되려 챗GPT는 인간 교수자와 달리 학습자가 직접 타이핑을 치는 행위를 통해 접근하지 않고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거기 가장 예쁘신 분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의 삐뚤이가 아니고 인연이라고 합니다. 저도 챗GPT에 입력된 정보에 오류가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선생님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는 그나마 좀 더 객관적인 AI 도움을 받는데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교육 환경에서 챗GPT를 학생 수준에 따라 기준을 세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가장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수명연의 삐뚤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챗GPT를 수준에 따라 기준을 세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앞서 나온 두 학생의 인터뷰처럼 이에 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설문조사 그래프를 보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요. 이와 관련한 입장에서는 기준을 세운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하지만 사람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챗GPT 사용을 규제할 수가 없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기준의 모호함 때문인데요. 챗GPT는 학습자에게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획일화된 교육을 받으면 놓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실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 현장에서 챗GPT 사용에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맞겠지만 교육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뿐더러 개별화된 학습자들 각각에게 맞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챗GPT 사용의 기준을 세우고 제한을 준다면 그것은 또다시 획일화된 교육이 이어지고 각자 학습 수준이 다른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학습자 개개인이 교육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하는 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보 제공과 인용식 표기까지 사용을 할 것인지 챗GPT와 대화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학습까지 활용할 것인지 혹은 그 이상까지 활용을 할 것인지 따로 기준을 세우기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기준을 세운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무지함을 막기 위해 학생의 수준에 맞는 일부 활동이나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현대 사회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형 AI의 발전만큼 그에 따른 규제도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챗GPT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의 인터뷰도 있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았을 때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 4의 유료 출시 등을 보았을 때 무료 서비스 간의 학습 격차가 우려될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번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AI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모든 환경에서 무조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활동으로 제한하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할까요? 이번에도 청중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가장 귀여우신 분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 기훈이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맞춤형 피드백 관련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을 것이다 생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챗GPT를 최대한 교육 현장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단순 정보 제공과 인용식 활용은 한계일 것 같고, 대신에 어느 정도 적절한 제한과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사용에 대한 제한과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공평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귀요미 친구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콕 집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해외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현재 국제 바칼로레아는 학생 에세이의 사용 기준을 두고 챗GPT의 활용을 허용했습니다. 이 기관은 챗GPT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들과 협력해 학생들이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평가 원칙 및 실무 책임자인 맵 글렌밀은 활용과 창작은 명확한 구분이 있고 챗GPT를 활용하는 것과 독창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용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챗GPT 활용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인용 표시를 철저히 하고 오히려 학생 본인이 직접 쓴 것처럼 속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뜻이죠. 바칼로레아는 활용과 창작을 구분하는 것을 크게 집중한 것 같죠? 제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또 하나의 격차이자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전면 허용했을 때의 문제와 제한 기준을 두었을 때의 문제 중 어떤 문제가 더 큰지 경중을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들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강연을 계기로 AI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교육과 챗GPT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때요? 다들 잘 보셨나요? 네. 강연을 보니 이 주장에 대해 한 입장만이 아니라 양면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인터뷰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새롭게 알게 된 부분 있을까요? 저는 챗GPT를 제안했을 때 당장 학생인 우리가 과제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등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업 등 다른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교육 환경 속에서 챗GPT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보통 사용하는 주체인 학생들의 어려운 방면에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피해가 기업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적인 타협까지 얻을 수 있어서 더욱더 신중해야 하는 결정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챗GPT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중 챗GPT가 정보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2차적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이 주장은 오히려 2차 검증 과정에서 교육 속 챗GPT에 대한 우려 중 정보의 신뢰성과 챗GPT에 대한 의존성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챗GPT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 중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최고 정보 책임자 래프고닉의 말 중 부정행위 문제에 대처할 뚜렷한 해결책은 없지만 시험 성적 문제를 떠나 더 풍요로운 사고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의견은 기술이 점점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챗GPT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공존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챗GPT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해보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챗GPT가 학생들에게 최적의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상성 강연자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각각 학습 수준에 맞게 개별적인 질문을 던지고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실제로 높은 사용성과 긍정적인 인식 결과가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심지어 정보의 정확성 문제에서도 챗GPT가 무조건적으로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되려 챗GPT는 인간 교수자와 달리 학습자가 직접 타이핑을 치는 행위를 통해 접근하지 않고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것 같다는 강연자의 말 또한 엄청 중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한을 두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챗GPT가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챗GPT가 우리의 삶에 큰 편리함을 주다 보니 이러한 점을 잘 살펴보지 못할 수 있는데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 교수님 말씀처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보다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해요. 이러한 차별은 챗GPT의 유료화에 따른 학습 격차에 따른 차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AI 도구 도입으로 업무용 도구의 숙련자와 숙련되지 못한 사람 사이에 커리어 측면에서도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퀴즈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뜨는 QR 바코드를 통해서 접속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뜨면 20초 제한이 있고 가장 빠르게 누르시면 그만큼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들어오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육적인 것 같아. 박수 줘야 돼. 지금부터 퀴즈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허용 입장 인터뷰 학생이 가장 큰 장점이라 말한 챗GPT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였는데요. 정답은 효율성이었습니다. 학생은 빠르게 많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챗GPT의 큰 장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실제로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연구자료에 의하면 맞춤형 피드백에 대한 학생의 사용성 평가 연구 결과 대화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친근감을 느끼고 전반적으로 피드백의 사용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였다 라는 문장의 OX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AI 피드백의 객관성과 친근감으로 인해 사용성을 높게 인식하였다는 시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퀴즈는 강연 속에서 교육 현장에서 챗GPT의 사용을 규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언급된 것은 무엇일까요? 였고 정답은 기준의 모호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에 대한 OX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조 교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AI 유료화로 인한 교육 격차와 AI에 숙련된 자와 숙련되지 않은 자의 커리어 격차가 보여질 수 있어 오히려 여러 격차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 국제 바칼로레아는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챗GPT를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에 대한 OX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X로 국제 바칼로레아는 챗GPT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닌 자료의 인용 표시와 본인이 직접 쓴 것처럼 속이지만 않는다는 제한 하에 허용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도 다들 열심히 따라줘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의 학습 측면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교육 속에서 챗GPT에 대한 양측의 입장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